안녕하세요. 정치와서 백성문입니다. 오늘 백성문의 시선, 어, 최근에 세 번째 연달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별일 없이 저도 좀 다른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아침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터지더라고요. 또 법률 이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점들이 꽤 많길래, 이거는 좀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또 영상을 지금 촬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정치와 수다 많은 구독, 후원 해주시면 저희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많이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진행돼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재판만큼도 적정한 절차, 신속한 절차를 통해서 정확한 결론이 나와야 향후에 이 나라의 혼란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신속하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만큼은 많은 분들이 동일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일단 어제 나왔던 기사 하나 보시면요. 지금 수원지방법원에서 신진호 부장판사를 통해서 대북 송금 사건 1심이 열려야 되죠. 아시는 것처럼 형사 11부 신진호 부장판사 이 재판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죠. 그런데 뺑뺑이로 하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운도 없게 또 신진우 부장판사 형사 11부가 걸렸어요. 일단 재배당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판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더라고요. 재판부 기피 신청이 뭐냐? 불공정한 재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하면 이게 이 재판부가 꺼져라고 못하고요. 이 형사 11부를 제외한 다른 형사부에서 기피 신청의 이유가 타당한지를 판단을 하고 이걸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 또 고등법원으로 가고 또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을 2달 넘게 끌었었죠. 이재명 대표가 똑같이 그 길을 가서 대북 송금 사건도 최소 2달에서 3달 재판을 끌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사유가 뭐냐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피고인은 재판부를 쇼핑할 권리가 없습니다. 현저히 부당한 판결을 내릴 만한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을 담당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형사제 11부가 가장 적합한 재판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였을까요? 일단 이 재판도 2달, 3달 미루겠다라고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게 문제 있다라는 걸 주변 분들에게도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데 또 하나,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가장 머리가 아픈 재판은 2개예요. 대북 송금만 해도 1심 판결 나오는데 좀 오래 걸리죠. 이거는 보험용으로 그랬다 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서 당선 무효용이 선고됐죠. 이게 대법원을 통해서 확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조차 할 수 없습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요. 그런데 1심 판결이 끝나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1심을 판결했던 법원에서 항소심으로 재판 기록 일체를 보냅니다. 이제 소송 기록 일체를 보내면 이 소송 기록을 항소심에서 받았다라는 것을 피고인한테 알려요. 피고인한테 알려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심 판결이 부당한 이유, 항소 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라. 그리고 통상 이 항소에서 제출 기간 아니나 그 직후에 첫 번째 공판 기회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이 소송 기록 그 송달 통지 안 받았죠. 이유가 주소 이전이라는데 어디로 주소를 이전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맨날 TV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돌아다니는 거 다 보고 있는데 또 이재명 대표가 가족에게 대리 송달을 부탁하면 그것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송달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두 번째도 송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1심 판결이 끝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변호인을 선임을 하죠. 아니면 기존의 변호인을 유지해서 항소심을 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변호인이 없어요. 그럼 재판 포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일단 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가 피고인에게 도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 변호인한테 통지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통지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왜 변호인을 선임 안 했을까? 여러분들 어떤 이유인지 충분히 짐작이 가시죠? 이제 이렇게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 재판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시송달하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통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와 관련해서 공시송달을 결정을 했습니다. 참 웃기죠? 공시송달이 뭐냐면 피고인이 어딘지 몰라요. 도저히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시송달을 해서 공시송달 결정을 하면 2주가 지나면 이 송달이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우리들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 지금 돌아다니고 어디 있고 뭐 하는지 다 알잖아요. 이 공시송달 결정이 나왔다는 건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치욕적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재판을 미루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는 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일단은 재판의 시기는 좀 미뤄졌지만 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주가 지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일단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재판을 미루기 위해서 본인의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야 된다. 연일 날을 세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런 주장,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사실 사법 절차라는 건 양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원래 재판 절차에 따라서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행사 범위 내에서 재판을 진행해서 결론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탄핵 심판 절차도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 심리가 진행돼서 어떤 식으로든지 결과가 나오면 됩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내 거는 최대한 미루고 어떻게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전제 하에 이 향후 대선 전국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만 나오지 않으면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되면 뭐 셀프 사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살 길이 생긴다라고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 한동훈 전 당대표가 밝혔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항소심까지 결론이 나와서 시간 잘 끌었다고 치죠. 그럼 대통령이 되면 과연 재판이 미뤄지는 건가? 그럼 대통령은 5년 내내 재판을 받지 않는 건가? 이거는 현실적으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헌법에 보면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해제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란과 외환해제를 제외하고는 재임 기간에 수사를 받지 않고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도 없어요. 재판을 안 받는다는 것.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견해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재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임식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결론이 나와서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재임 기간에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받는 재판 결과가 나와서 대통령적 시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국가적 비극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비상계엄을 찬성하는 분이건 찬성하지 않는 분이건 간에 이재명 대표만큼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재판 시간을 끌기 위해서 부리는 이 최대한의 꼼수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게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그 헌법재판관이 총 6명이 지금 진행이 돼 있고 나머지 3명, 국회 추천목 3명은 지금 임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이죠.
6인 체제로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원래는 7명이 돼야 심리를 할 수 있는데 6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나 이 권한 무기한으로 지금 스톱되는 것이냐. 이건 빨리 신속하게 판단을 해달라라고 해서 6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냈고 그게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6명의 헌법재판관만으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왜 이 6명의 숫자가 변하지 않았을까요? 원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총 9명입니다. 이 3명은 왜 임명이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렇게 대응을 해왔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번호가 2024 헌나, 나가 탄핵 심판입니다. 8입니다. 그 말은 2024년도에 탄핵이 8번째 됐다는 소리예요. 제가 어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번호가 2016 헌나 1입니다. 탄핵이라는 건 그만큼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동안에 탄핵을 엄청나게 남발해 왔습니다. 검사건, 국무위원이건. 그리고 민주당의 어찌 보면 의도는 굉장히 간명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어차피 탄핵 기각될 텐데.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 심판, 탄핵 소추했던 대부분의 검사들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그것도 전원일치로요. 그럼 다시 돌아오잖아요. 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본인들이 탄핵 소추했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게 만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못 해버리면 그럼 계속 무기한 직무 정지예요. 그럼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사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이 위헌적인 비상기업 사태가 없었다는 전제로 하면 임기 내내 그냥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을 못합니다. 그런 걸 노리고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게 엄청난 변수가 생겼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위헌적 소지가 강하고 이거는 탄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라는 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도 탄핵 소추, 그러니까 정적수 넘어서 이제 헌재로 넘어갔는데 문제는 과연 6명이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민주당이 어떨까요? 딱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입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헌재 재판관이 아프더라도 재판은 미뤄지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국회 추천목 3명을 빨리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얼마 전에 기사상으로도 보셨겠지만 국민의힘과 23일, 24일 국회 추천목 3명을 국회에서 보내서 한덕수 권한대행 통해서 임명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9인 체제를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엄청난 태클을 걸었죠. 야,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어떻게 임명해? 그건 안 돼. 근데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이거는 임명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게 2016년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법에 규정이 없어요. 법에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2016년으로 돌아가 보면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됩니다. 그래서 황교안 그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되죠. 그리고 2017년 1월 31일에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요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 반대할 만한 사람을 임명할 가능성이 많겠다. 그때부터 전방위적으로 임명을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 가장 많이 들어본 추미애, 박범계, 그리고 박영선 전 의원까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못한다는 건 법학계의 다수설이다. 절대 임명 안 된다. 그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반대해서 결국 8인 체제로 진행이 됐고 8인 체제로 진행돼서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탄핵소추 인용 결정이 나왔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그 뒤에 이정미 그 당시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그만두고 나서 그 다음 재판관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사고와 권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권리라는 건 대통령이 사망을 했거나 뭐 말 그대로 직무수행 자체가 탄핵 심판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직을 잃거나 그럼 대통령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없는 상태를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나라를 돌려야 되잖아. 그럼 권한대행에게 폭넓은 권한을 줍니다. 권한을 주면 이제 여러 가지 임명이나 여러 가지 뭐 것들을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사고라는 건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아파요. 뭐 큰 수술을 받아서 뭐 한 달 동안 직무를 못하게 됩니다. 아니 이번 같이 탄핵소추 의결돼서 권한이 정지되는 경우, 그러니까 대통령은 있는데 권한 행사를 못하는 그런 일시적인 상황을 사고라고 해요. 사고의 경우는 현상 유지적 행위만 할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탄핵소추 의결된 직후에는 사고시니까 그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민주당이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탄핵이 되고 나서는 권리가 됐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을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임명 권한을 줬던 것이다. 그거를 지금에 되돌아보면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상황이죠. 그럼 황교안 권한 대행에게 현상 유지적 그런 권한만 있고, 그리고 지금 행정부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사법부와 관련된 사람의 임명에 관련해서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이거는 과거 민주당이 했었던 본인들의 말을 뒤집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많은 이제 학계 의견들은 국회 추천목하고 대통령이 본인 몫을 임명하고 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회 추천의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임명을 못한다라는 것이 학계 주요 어찌 보면 견해긴 합니다만 정치권으로 가면 얘기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아마 헌법재판관 임명이 절차가 충분히 지연될 여지도 있고 논란의 소지가 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는 이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 여당도 동의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재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해석을 한 것이고 이 문제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논란도 상당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제가 오늘은 제 의견을 거의 배제하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밀어내는 아주 끔찍한 방법, 그리고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목 3명의 임명이 가능한지 여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정리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정치와수다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다른 정치와수다 여러 영상들 보시면 저희 후원 계좌 같은 것도 열려 있습니다. 또 슈퍼챗이라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이 있으면 앞으로도 이런 방송 또 정치와수다 본방송도 많이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은 후원과 구독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